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오늘은 베르세르크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말을 암시하는 여러 근거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엔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테니 부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같은 초보 유튜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작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가츠가 그리피스의 뚝배기를 깨는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 복수에 실패하는 배드엔딩인가요? 시원하게 사이다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리 순탄하게 보통의 소년 만화 같은 진부한 엔딩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만화에서 나왔던 결말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가지고 있는 베에리트입니다. 아직 이 베에리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가치 일행 중에 한 명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베에리트가 작동할 때는 가치 일행 중에 누군가 심각한 순간이 왔다는 거죠. 가츠는 이미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포함한 많은 동료들의 끔찍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재현될 여지가 보이네요. 가츠를 포함한 일행 중 누군가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만화의 제목은 베르세르크죠. 뭐 광전사 이런 뜻이네요. 세르피크가 그에 대해 직접 말합니다. 전투에 미쳐 날뛰어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쓸어버린다고. 가치의 꿈에서도 광전사의 갑주는 미리 예고합니다.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조용히 힘을 부축하고 모조리 다 물어뜯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츠가 시르케의 도움 없이는 광전사의 갑주를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꽤 있죠. 가볍게 몸풀고 있다가 최후의 싸움에서 진정한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라. 여기서 더 잃어버릴 게 있다니요. 마지막 한타 싸움에서 광전사의 폭주가 어느 선까지 펼쳐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큰 희생이 따르고 많은 피를 흘릴 처절한 전투는 예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암울한 단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작품은 198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제가 거의 40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당시는 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작가님도 이 작품 연재를 시작할 때는 20대였겠네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처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아무 희망도 없는 다크 판타지 만화를 그리겠다고 마음먹었어도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작품을 오랫동안 보아온 우리들도 가치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수십 년을 가치를 그려온 작가분도 자신의 작품 캐릭터에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게 그냥 다 전멸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제공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요. 작가님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서 앞으로 대규모 전투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리피스 무리와 가치 일행이 붙을 텐데요. 가치팀은 지금 10명 남짓한데 대규모라는 단어가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대규모라고 했을까요? 그리피스는 가니슈카 대제와의 최종전에서 페무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 이 둘의 싸움에 끼어듭니다. 바로 해골기사입니다. 해골기사는 그리피스에게 검을 휘둘렀고 그리피스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느낌으로 해골기사를 순간이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해골기사의 검은 가니슈카를 반으로 썰어버렸고 결국 유괴와 현세와의 길이 열리게 되죠. 이때 해골기사를 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다 해골기사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보셨죠? 처음에는 엘프 종족과 나무 정령들이 인간과 마족의 싸움에 끼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인간을 도왔었나요? 그렇습니다. 자기네 앞마당까지 나쁜 놈들이 밀고 들어오자 싸움에 끼인 거죠. 꽃보라의 왕이 있던 엘프엘름과 같은 강력한 유괴의 무리들은 그리피스의 어둠이 급격히 다가옴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겠죠. 물론 가치편에서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생긴 거죠. 그리피스도 유괴와의 길을 열기를 희망했지만 그건 해골기사도 마찬가지였겠죠. 조만간 그리피스와 고드핸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마물들에 대항하여 가치일행, 해골기사, 그리고 마법사, 요정 등이 포함된 유괴 종족 연합군과 대혈투가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나비효과에 대한 결말 스포가 있으니 나비효과를 보실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보신 분들이나 상관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독자들이 기다려왔는데 마냥 절망적이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 다크했던 작품이 갑자기 모두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이다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적당한 결말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최고가 아닌 최선의 결말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이 작품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 결말이면 되겠다는 느낌으로 순전 저의 뇌피셜입니다. 솔직히 실현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시원한 결말은 가츠와 해골기사가 합심해서 고드엔드를 싹 물리치는 엔딩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복수만 끝냈다고 가츠에게도 최고 엔딩일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캐스커예요. 그리피스를 물리쳤다 해도 가츠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 캐스커의 너무 큰 고통이 잊혀지지 않는 한 진정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골기사도 가츠에게 얘기했죠. 너는 그녀의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과연 그녀도 그걸 원할까?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죠. 자, 이 만화의 주제는 인간이 과연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을까라는 큰 틀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 작품 세계관에서 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져 있는 인과의 흐름에 쳇바퀴 흘러가듯 살아가는 그런 게 평범한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확실한 건 해골기사는 가츠와 인과의 흐름에 엮여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츠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미리 귀뜸도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터미네이터 1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존 코너가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화를 내려보냈는데 그가 사라 코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아이가 생겼죠. 그게 바로 존 코너였죠. 해골기사는 가츠다라는 가설은 그와 비슷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그런 세계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싸움 같은 거, 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골기사가 카이젤릭일 때도 이미 5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나오죠. 그것도 이 가설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피스가 페무토가 되어 메이단이 초토화되는 걸 알고도 왜 막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건 원형의 길이 아닌 나선형의 길을 걸어갈 가치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억측해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궁극적으로 고드엔드를 꺾고 인과의 흐름을 깨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다시 가츠와 해골기사가 고드엔드를 모두 물리쳤다고 가정해봅시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사랑하는 연인은 아주 큰 고통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내고 새롭게 얻었던 많은 동료들도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겠죠. 이제 저의 억지스러운 결말이 나오는데요. 가츠가 어떤 힘든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영화 나비 효과를 보셨나요? 남자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옆집에 사는 꼬마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야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계속 시간을 과거로 돌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돌리고 돌려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죠. 그건 바로 그 여자 주인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과거로 되돌립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고생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베르세르크 최선의 결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츠도 캐스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서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스커도 늠름한 모습의 장군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겠죠. 다른 동료들도 큰 아픔 없이 각자의 길을 갈 테고요. 물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떤 무시무시한 능력을 갖춘 자가 그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 꼬마입니다. 시르케는 이 꼬마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대사를 합니다. 오늘 결말 영상에 앞서 이 꼬마 스페셜을 기획했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결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이 명작 베르세르크는 절정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재가 언제 빠르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복습해두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귀중한 시간 쪼개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